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기는 2경기 남았죠. 토트넘은 11위, 크리스마스 직전에 토트넘의 11위 같은 순위는 처음 보지만 왜 그런지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가 않네요. 네, 기분만 나쁘다일 뿐입니다. 6실점까지는 좀 할 필요 없었잖아요. 지금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면 더 끝장나게 되는 건데요. 남은 21경기 중에 1패일 뿐입니다. 그리고 리그 1위 팀에게 패배한 건 딱 승점 3점 잃은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토트넘은 2019 시즌에 미넨에게 7실점을 하고도 챔스 16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네, 목표가 리버풀을 이기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수라면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를 했고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핑계대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됐지만. 그리고 엔지 감독은 에너지가 부족했지만 역시 핑계댈 수는 없는 것이고 자신의 축구 철학을 고집하지만 결코 패배도 괜찮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방송에 출연한 축구 전문가들은 리버풀이 두들겨 팼다고 말하기도 하고 9골도 나올 수 있었다고 하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대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토트넘이 매우 퀄리티가 높고 지능적이고 멀티플레이어들이 가득했다면 전술을 유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되겠죠. 토트넘이 모든 순간을 공격만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발전해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많다면 냉정하게 지금 이 팀은 70%는 리빌딩 중이거든요. 너무 많은 주문들을 했을 때 오히려 선수들이 정립을 하지 못하고 또 교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손흥민이 다음 시즌 팀을 떠난다면 감독 교체가 무슨 소용입니까? 설마 울버햄튼이 감독 교체하고 승리했다는 걸 어필하려는 건 아니죠? 네. 맨유 보십시오. 선수 그대로인 상황에서 감독 교체했다고 해서 성적이 나아지던가요? 네. 바니스텔로이 반짝일 뿐 레스터시티 대량 실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내는 저를 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리버풀에게 3골 넣지 않았냐고.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리버풀에게 올 시즌 3득점한 팀은 뉴캐슬이 있었는데 토트넘이 이제 2번째 팀입니다. 슬롯 감독은 인터뷰에서 완벽한 경기였다고 하면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5대1로 앞서 있으면서 안심했다가는 그렇게 바로 2실점을 할 수도 있다면서 토트넘이 강력한 팀인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이 경기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중계를 했는데요. 게리 네빌이 매우 세밀하게 토트넘을 비판하면서도 옹호를 해줬습니다. 어쩌면 유일하게요. 손흥민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볼을 뺐을 확률이 매우 낮은데 왜 압박을 가하냐는 거였죠. 그로 인해서 강력이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한번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인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토트넘이 리그컵 우승하길 바란다고요. 토트넘은 퀄리티가 있는 팀이라면서 부상자가 10명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로메로 반더벤이 있었다면 6실점 패배를 했을 리 없고 그들이 있었다면 경기는 완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트넘도 리버풀을 이길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리버풀보다 우위라는 건 아니고 이제는 B클럽이 아닌 팀들, 토트넘, 뉴캐슬, 아스톤빌라 이런 팀들도 우승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5주 동안에 벌어질 일들이 매우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네빌도 이 경기에 많은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이 경기의 패배 요인은 개인적으로 한 가지였다고 봅니다. 아놀드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살라가 2골 2어시스트를 했고 MOM이 됐는데 제 눈에는 아놀드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뭔 놈의 킥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얘 이적하고 싶다는 시위인 건지 30만 파운드 주급 재계약 서류 가져오라는 시위인 건지 왜 이 경기에서 쇼케이스를 한단 말입니까? 지쳐있는 손흥민을 혼자 마크했는데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하필 아놀드는 예전의 인터뷰에서 현재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어떤 선수 2명을 영입하겠냐고 묻자 지체 없이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속도, 마무리 능력, 평정심까지 대단하다. 이미 그렇게 평가한 만큼 손흥민 분석도 엄청 했겠죠. 또한 본인이 손흥민을 잘 막아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맞고요. 아놀드는 손흥민만큼 빠른 선수는 아닌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출전했다 보니까 스피드 면에서도 손흥민이 압도를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차단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진짜 19분에 진짜 손흥민에게 소보슬라이가 태클했을 때 그 파울이 불려졌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바로 리버풀이 기세를 탔고 아츠그레이가 걷어내긴 했지만 리버풀은 기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아놀드가 후방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패스 하나가 리버풀 빌드업을 돕고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아놀드가 윙어가 되더니 바나나킥 한 방에 디아즈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 선제골이 누구 때문인지는 세레머니에서 알 수 있죠. 디아즈가 무릎을 꿇고 아놀드의 신발을 닦아줬습니다. 스코카에 따르면 아놀드는 빅6 상대로만 공격 포인트를 거의 30%를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뛰게 만든 아놀드의 명품 패스들이 있었고 다른 선수들도 패스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30m 중거리 슛은 쏘질 않나. 진짜 우선 진짜 토트넘은 지쳐 있었으니까 이건 진짜 안타깝게 봐야지 비난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1월 둘째 주에 있는 진짜 리그컵 4강전 1차전이잖아요. 그 1차전이 토트넘 홈경기인데 그때 패배면 이미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빌이 토트넘을 높이 평가한 그 기준으로 보면요. 토트넘은 그때면 히샬리송 빼고는 어느 정도 선수들이 채워집니다. 그때면 양민혁까지 스쿼드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스케줄에 따라서 토트넘도 반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데 우선 토트넘은 4일날 토요일 밤에 뉴캐슬을 상대합니다. 홈경기예요. 이때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경기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반면에 리버풀은 20라운드 맨유와 붙게 되는데 토트넘보다 하루 뒤에 경기를 합니다. 당연히 1위 팀은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야죠. 맨유를 상대로 로테이션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로메로, 반더벤도 복귀하고 미드필더에는 지친 선수들이 무리하게 뛸 필요 없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돌아도 돼요. 사실 리버풀전에서 클루셉스키가 윙어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왔어야 했다고 봅니다. 진짜. 아무튼 카라바오컵 4강전 때 그때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하면 그때 인정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간이 많이 나면 찬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리버풀에게 밀리게 됐던 건 정작 공간이 많이 나서 실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정비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크로스가 문전으로 날아온 걸 막지 못한 실점들이었습니다. 전반 세 번째 골도 아놀드의 정신 나간 크레이지 슈퍼 울트라 언빌리버블 롱패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찬스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운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크로스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잖아요. 냉정하게 수비 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3실점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허탈한 3실점이 더 강한 팀을 상대로 추격하기 힘들게 만든 것도 맞잖아요. 살라는 스펜스가 잘 막았습니다. 스펜스가 아놀드 같은 패스 정확도까지 나왔다면 진짜 그건 좀 욕심이죠. 어쨌든 아놀드는 지금도 1100억이 넘는 몸값이니까요. 아놀드를 막아야 합니다. 아놀드를 막으려면 윙어 혹은 측면 미드필더여야 하는데 손흥민이 수비하듯이 아놀드 맡으면 공격을 누가 합니까?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가 좀 막아야 합니다. 우선 리버풀 선수들 좀 겁을 줘야 합니다. 참 답답한 게 좀 밀리고 있다고 느끼면 몸싸움을 좀 더 격하게 하면서 위협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보세요. 경기 중에 아놀드가 메디슨을 몸으로 확 밀었는데 파울도 불지 않고 골킥이 되었습니다. 이때 메디슨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4강전 때는 벤탄쿠르 네가 좀 손 좀 봐줘라 좀. 벤치 클리어링 날 정도로 좀 판 커지고 무리뉴가 한 말 꼭 기억해라. 경기에서는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